오늘은 여러분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는데 실제 내용은 훨씬 흥미롭습니다. 일단 제목이 알바로 1억 모은 고3의 충격적인 최후. 저는 이 최후를 알고 있거든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간에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고3이 알바로 1억을 모은 거예요. 성인도 1억을 모으기 쉽지가 않은데 고3이.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시죠? 깨닫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포인트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는 진짜 설명이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이제 독보적 1위입니다. 제 인생 책 1위예요. 1위. 구체적 사항을 보면은 통찰력 1위, 완성도 1위, 몰입도 1위, 실용성 1위. 이 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읽으면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 책은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나는 앞으로 내 자산 관리를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 결론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가야지. 여러분 과정 없이 결론으로 가죠? 그러면 그 결론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책은 여러분들이 경제, 투자에 관심 없으셔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이 책은 여러분 투자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도 보시죠. 투자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투자의 뿌리가 되는 얘기죠. 결국에는 인생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책은 진짜 너무 철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저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읽은 이렇게 외서들 있잖아요. 번역된 책들. 그 책들 제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굿리즈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레이팅 10,000개가 넘으면서 4점 넘는 평점을 받은 책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냥 A급 책, 금메달 책, 1등급 책이에요. 이거는 정량적 평가죠.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들 자체가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전설. 레전드. 레전드가 이 책을 그냥 추천 한 줄 한 게 아니라 이 책 좋습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구절절 추천사를 썼어요. 하워드 막스 추천사는 웬만한 어떤 책에 나오는 글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특강이 10강이잖아요. 10강 중에 그 내용의 80%가 추천사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레전드잖아요. 워런 버핏은 비욘드 레전드거든요. 레전드를 넘어섰거든요. 신의 경지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결과를 냈을까? 이런 거에 호기심이 드셔야 돼요. 오늘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명저 시리즈, 완벽한 동공부 명저 시리즈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워런 버핏 웨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200권 넘게 이 유튜브에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말했던 제 인생 책 1위는 워런 버핏 웨이가 나오기 전에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이라고 저는 몇 번이나 말했어요. 몇 번이나. 그러면서 2024년에 세종도서로 뽑혔고, 그다음에 뭐 홍춘욱 박사님의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이거 읽은 분들은 다 진짜 다 재밌다 그래요. 이 책은 그냥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역사를 이 정도로 개괄해 놓은 책이 없어요. 시중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세 권은 시리즈로 읽으시면은 정말 이 거시적 흐름, 이 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고등학생은 여러분 워런 버핏입니다. 어린 시절 워런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워런 버핏은 투자자가 되기 전에 이미 기업가였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워런 버핏이 다른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정점에 올라선 역사적 투자가가 될 수 있었던 그 뿌리는 기업가여서 그래요. 기업가. 저는 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버핏은 6살 때 그를 아끼던 이모 앨리스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 허리에 찰 수 있는 니켈로 도금된 동전 분배기가 들어있었다. 뭐 동전 지갑 같은 거였나 봐요. 그렇죠? 그는 이 물건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어린 워런은 보도 위에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껌을 팔았다. 또 집마다 돌아다니며 껌과 탄산음료를 팔기도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코카콜라 6팩을 25센트에 사서 한 병당 5센트에 팔았다.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 꼭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죠?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여러분 인생은 초반부는 IQ 높은 거, 학력 높은 거보다 무조건 여러분이 인생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잖아요. 삶의 기둥 중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적극적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나쁜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게 제가 볼 때 어떤 성공한 분이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기극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후 버핏은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리버티 잡지를 판매한다. 주말에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행상으로 팝콘과 땅콩을 팔았고 여가 시간에는 인근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즘에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막 다이버들이 하고 그러셔서 제가 알기로 돈 많이 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대단한 것 같아. 여가 시간에는 인근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골퍼들이 잃어버린 골프봉을 찾아 깨끗하게 닦아 12개당 6달러에 되팔았다. 그리고 엑서밴 경마장에 가서 사람들이 실수로 버린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경마 티켓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직접 경마 우승 예상지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스테이블 보이 셀렉션이라는 경마 팁 시트를 25센트에 팔았는데 이는 경마장의 공식 팁지인 블루시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버핏이 12살이던 1942년 그의 아버지는 미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가족이 워싱턴 DC로 이사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어린 버핏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는 고향인 오마하를 몹시 그리워하며 힘들어했고 결국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 앨리스와 함께 살기 위해 오마하로 돌아간다. 근데 이듬해 버핏은 다시 워싱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곧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 두 신문을 배달 업무를 맡으며 기업가적 모험을 재개했다. 버핏은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에서 돈 데일리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는 곧 버핏의 돈 벌기 열정에 감화된다. 저도 옆에 있었으면은 버핏 배포됐을 것 같아요. 그냥 감화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저축한 돈을 합쳐서 25달러. 이게 여러분 이게 환산하면은 13배 정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고등학생이 4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4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개조된 핀볼 게임기를 구매한다. 버핏은 동네 한 이발사에게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가게에 핀볼 게임기를 놓도록 설득했다. 월세 내는 거죠, 월세. 첫날 운영을 마치고 돌아가 보니 기계에는 4달러 상당의 5세트 동전이 있었다. 얼마예요?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수익률. 그쵸? 총 들어간 돈이 25달러인데 하루 동안 번 돈이 4달러인 거예요. 미쳤어. 이 성공을 발판으로 윌슨 동점 게임기 회사는 점차 확장해 7대의 기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버핏은 곧 주당 50달러를 벌게 된다. 일주일당. 왜냐면 여기 주식 얘기 나와서 이런 게 저는 또 헷갈려요. 주당. 근데 일주일마다 그 후 버핏과 데일리는 1934년식 롤스로이스를 350달러. 미친 것 같아. 350달러에 구매해 하루에 35달러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미친 것 같아. 10번 임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10번. 16살의 버핏은 네브라스카 농장 40에이커를 매입한 뒤 이를 농부에게 임대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되게 실행력이 높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투자가 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서 진짜 인생은 실행력이구나. 적극성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만 하셔도 이 책의 도대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죠. 사람들은 뭐에 적극적이냐면은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잘 되는 걸 보면은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데일리라는 친구는 감화 감동을 받는 반면에 80%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냐면 시기를 하고요. 외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적극적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워런 버핏이 왜 성공했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었고 또 어렸을 때 독서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데일리 리포트 여러분들이 쓰는 걸 봤는데 결국에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 싸움이고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시간을 남기냐 이 두 단계거든요. 그 유휴 시간들이 모이면은 두 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대부분 다 가능해요. 두 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가 짜놓은 프레임에서 모멘텀에 휩쓸려요. 그래서 내 삶이 없고 그냥 내 정신이 매트릭스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를 때우게 돼요. 하루를 잘 보낸 게 아니라 하루를 죽여. 하루를 죽이게 돼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감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잘 보세요. 이런 기회는 없어요. 코카콜라 6팩 받아와서 이거를 20%에 파는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다 없어졌고 플랫폼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런 버핏이 가지고 있었던 기회, 이런 적극성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좀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는 적극성은 있는데 그걸 뭔가 좀 기회로 연결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적극적이시죠? 다 회사에 많이 다니실 거니까. 근데 이건 중요해요. 여기 이 관련 얘기가 워런 버핏 웨이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리더가 그 적극성을 좀 알아보주는 리더여야 돼요. 그거를 못 알아보고 괄시하고 무시하는데 적극적이다. 그런 회사 내에서는 적극적일 필요는 없고 근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여도 이 사람이 내가 적극적이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리더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두 번은 그거 무시받고 괄시받는 거 너무 상처받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미에서 또 적극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워런 버핏 닮았죠. 그 여러분 제가 챗GPT한테 1946년에 껌 팔고 콜라 파는 워런 버핏 어린이 그려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서 흑백으로 그렸죠. 알아서 흑백으로 그렸죠. 근데 워런 버핏 너무 잘 그렸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듀얼 브레인을 읽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렇게 잘 활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듀얼 브레인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게 저는 듀얼 브레인에서 진짜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어서 지금 몇 번째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실험, 이건 듀얼 브레인이 워런 버핏 웨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험은 당신이 잘 아는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당신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요. 여러분 AI가 성능이 뛰어난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AI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진짜 AI가 효과를 많이 발휘할 때는 언제예요? 듀얼 브레인. 여러분의 뇌와 진짜 AI 인공지능의 뇌가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별 희한한 질문.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죠? 못합니다. 왜? 여러분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얘기를 읽지 않았다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없어요. 근데 저걸 보자마자 저는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글을 읽은 거를 항상 그림으로 그려보자. 뭔가 리마커블한 게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 그림 작가가 되려고 했는데 20개 그리는 게 목표였는데 10개밖에 못 그렸어요. 막상 여러분 AI는 진짜 원 없이 그림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결국에 10개, 1개에 부딪혔어요. 나머지는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AI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감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워런 버핏 웨이를 읽고 거기서 감동받은 저의 뇌와 이 듀얼 브레인 인공지능 챗GPT의 이건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워런 버핏 어린 워런 버핏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AI를 진짜 적극적으로 써보시죠. 뭐 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할 거예요. 무조건. 왜? 그다음에 AI 성능은 지금보다 여기 네 가지 원칙의 마지막이 원칙이 뭐예요? 항상 지금의 AI가 최악의 AI임을 명심해라.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기능이 여기서 구현이 안 돼도 언젠간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AI는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듀얼 브레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진짜 중요해요. 듀얼 브레인이에요. 브레인에 여러분 AI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버핏 고3의 최후는 어떻게 됐죠? 90 몇 살에 은퇴를 하고 최종 누적 수익률이 370만 87,464%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다? 버핏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고 싶다. 독서가 진짜 중요하고 결국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여러분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이 이거를 무한히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뭐예요? 리스크가 0에 수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편히. 그다음에 이게 저는 자꾸 이게 계속 곱씹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남들이 모르는 되게 특이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 일은 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일은 아니지.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과 이 듀얼 브레인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어떤 분은 인생에서 소름 돋는 투자 기회가 눈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어. 이거 내가 잘하는데? 여기 더 잘 될 텐데? 일반인은 그게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저랑 고 작가님이 최근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다음 요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이제 계약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은 뭐 일종의 가계약만 했거든요. 가계약만 했는데 정말로 저희는 그거에 대해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대주주 지분으로 들어가요. 그분이 자기는 한 분으로 따지면 그분이 대주주인데 저희 회사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고 대표님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그분이 대주주인데 총 우호지분으로 따지면 저희가 대주주에 그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이사도 저희 대표이사를 넣어요. 그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망설임 없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 비용을 측정한 다음에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워런 버핏 웨이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뭔지 진짜 이 연준에서 금리를 정하면은 그 채찍 효과로 대한민국에는 더 임팩트가 세게 오거든요. 정말 금융의 제왕 연준 의장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여기 여러분 리더십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되게 크게 보여요. 뭐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저는 이 책은 교과서 돼야 된다고 생각. 아니면은 뭐 군대에 가서 썼을 때 군대 이거 진중문고 됐나? 아무튼 군대에 갔었을 때 이런 거 다 의무적으로 읽히거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은 저는 고3 이거 무조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3 때 아니면 고1, 2 때 아니면 그냥 뭐 선택적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대학생 1학년은 이걸 의무 교양 우리나라 그 정도로 저는 아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시리즈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듀얼 브레인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